그럼 오늘의 포복절도할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정하던 필립의 사연방에 제가 사연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불혹이 된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실 그대로를 재미있게 써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며 찌들어버린 저는 30대 중반까지 만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20대 때는 그래도 나름 연애를 할 만큼 해봤는데 이후부터는 먹고 사느라 바쁜 핑계로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았답니다. 그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노처녀로 늙어가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정아, 너 남자 소개받아보지 않을래? 엄마 중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네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들어하더라. 그 친구 아들도 널 좋게 본 모양이야. 엄마 친구 아들이랑 소개팅을 하라고? 그건 좀...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그냥 한번 만나봐. 네 아빠 몇 년이면 은퇴라서 그 전에 축의금 걷어야 한다고. 결국 그거였어?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결혼해서 남편을 신경 쓸 기운이 없다고. 이거사, 그냥 한번 만나보기나 해. 나도 그 집 아들내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멋있다고. 아, 몰라. 안 만날 거니까 더는 말하지 마. 나 잘 거야. 그렇게 엄마의 소개팅 제안을 거절했는데 얼마 뒤 엄마가 동창회에서 거나하게 취했다며 저더러 데리러 오라고 해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쪽도 자기 엄마를 모시러 온 거죠. 그런데 엄마 말씀대로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왜 아직도 솔로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현정씨 맞죠? 제가 현정씨 사진 보고 소개팅 해달라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쭈뼛대다가 취해 있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엄마 친구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내 며느리다. 예쁘니 내가 찜해놓았으니까 다른 놈 만나지 말고 내 아들 만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많이 취하셨네요. 이끼 아줌마라니. 시엄마가 될 사람한테 아줌마가 뭐야. 순자랑 나랑 사돈 맺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밥이라도 한번 먹자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남자가 인물도 좋은데 매너도 좋았고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데이트를 해보니 연애세포가 깨어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사귀자고 물었을 때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다시 소녀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저질 체력이라 퇴근만 하면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빴는데 사랑에 빠지니 피로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데이트하고 출근을 해도 쌩쌩하게 일했답니다. 그런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양가 집안에서 슬슬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저와 그도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했네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창이어서 상견례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이년저년하면서 선을 넘는 말을 하더군요. 순자 인연이 어떻게 현정이 같은 딸을 낳았을까? 희대의 미스테리란 말이지. 너야말로 기석이 같은 아들을 낳은 게 기적이다. 키 크고 인물 좋고 성격도 쿨한 게 너랑은 딴판이라고. 아무래도 바깥사돈을 닮은 모양이야. 인연이 나 왕년의 모습을 까먹은 모양이네. 야, 나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이 줄 서던 거 기억 안 나냐? 넌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아주 피곤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이 못생긴 기집애야. 치, 이게 또 구라를 치네. 말숙이 너한테 줄을 선 건 남자가 아니라 똥개들이지. 동네 개들이 너한테 나는 꼬랑내 때문에 줄을 섰잖아. 야, 이년아,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애들이 비웃잖아. 학교 다닐 때 왕따인 걸 데리고 놀아줬더니 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엿을 먹여?
이년아, 너 나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야. 두 분의 유치한 농담은 곧 선을 넘게 되었고 엄마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뭐? 내가 왕따인데다 네가 날 구제해줬다고? 지나가는 똥강아지 콧구녕에 생수 흐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김말수, 말은 바로 하자. 네가 학교 친구들한테 맨날 빈대처럼 붙어 다녀가지고 애들이 다 널 피해 다닌 거 까먹었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면서 날마다 공짜로 얻어먹으러 다녔잖아. 학교에서 아주 유명했지, 빈대년으로 말이야. 이 오살할 년이 어디서 구라질이야? 네가 봤어? 네가 빈대 붙는 거 봤느냐고? 아우 열받아. 너 일로 와. 옛날 생각나게 돼지게 패줄 테니까. 농담은 말싸움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넘어서 주먹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뜯어 말렸는데 시어머니와 엄마의 힘이 워낙 세서 말리던 사람들이 모두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먼저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애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빈대가 뭐냐? 똥구멍에서 육수 뽑으려나? 그 공격에 엄마는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너 빈대 맞잖아. 공짜 좋아해서 이렇게. 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가발이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머리가 됐잖아.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대머리가 됐겠냐? 이 빈대년아. 시어머니는 진짜로 대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그런 대머리요. 아파서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공짜를 좋아해서 까진 대머리가 맞았답니다. 세상에, 내상에. 그동안 머리숱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머리를 보니 가슴이 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긴 뭐하지만 나중에 남편 머리가 저렇게 벗겨지면 어쩌나, 자식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처럼 머리가 홀라당 벗겨지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여하튼 가발이 벗겨진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샹겔레장에서 사돈이라는 동창년이 내 가발을 벗겨버렸어. 내가 대머리인 건 내 아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 어떡해. 저와 부모님은 억지로 웃음을 참았고 남편은 대머리인 시어머니를 보고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자기 엄마가 대머리인 걸 처음 알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엄마, 진짜 대머리야? 공짜 좋아해서 벗겨진 거냐고. 이 육살할 놈이 엄마를 놀려? 이제 자식들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숙자 이 나쁜 년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누가 내 머리채를 먼저 잡으래?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어. 지 머리채를 잡히면 대머리인 게 까발려질 걸 몰라서 들이대느냐? 어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닥에 떨어진 가발을 주워 시어머니 머리에 다시 씌워주셨습니다. 이리 와 이년아, 내가 똑바로 씌워줄게. 꺼져 이년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애들이 다 봤잖아. 아이, 쪽팔려서 얘네들 얼굴을 어떻게 봐. 시어머니는 어린애처럼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 아무런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다시는 대머리에 대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곧 시어머니는 진정되었고 식사를 하며 다시 분위기를 풀었어요. 그래도 결혼이 파토나지 않아 다행이었죠.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들어갔습니다. 양가 집안의 가운데에 살았으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자주 오가셨는데 자주 마주치셨어요. 그럴 때마다 농담도 하시고 장난도 하시며 잘 지냈죠. 다행히 상견례 날처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진짜 공짜를 심하게 좋아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운 반찬을 저희 집 냉장고에서 하나 둘씩 꺼내시며 맛을 보셨습니다. 순자가 손맛은 좋네. 이건 너무 맛있다. 맛있으시죠? 그거 어머님 가져가서 드실래요? 저는 당연히 거절할 거라 생각하고 빈말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답하셨어요. 정말이니? 그럼 무말랭이랑 간장게장 그리고 갈비 좀 가져갈게. 우리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이 없었는데 잘 됐다.
반찬통을 꺼내시고 직접 비닐봉투에 담으시길래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네요. 아, 네네. 아버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그래, 앞으로도 네 엄마 음식 좀 종종 나눠 먹자. 순자가 어릴 때부터 음식을 참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얻어먹겠구나. 네? 아, 네네. 자주 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렇게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서리하듯이 가져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 다 회사에 있을 때 혼자 들어가셔서 비싸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서 말이죠. 처음에는 귀엽게 봐드릴 수 있었는데 이걸 매주 당해보니 화가 절로 나더군요. 그렇다고 먹는 거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했는데 역시나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말을 아끼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뿐만 아니라 제 옷까지 탐내시며 가져가셨어요. 요즘은 옷에 나이가 불문하다며 하나씩 걸쳐보시며 어울리느냐고 물으셨죠. 며느라,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내가 워낙 동안이라 네가 입는 옷들이 다 어울리는 것 같구나. 너 이 자켓 자주 입니? 안 입으면 내가 가져가서 입을 텐데. 네? 아, 그 옷은...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다, 이 옷 명품이잖아. 몇 번 입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져가마. 아니지, 이 자켓에 어울리는 치마랑 바지도 좀 볼까? 저희 집 옷방에서 쇼핑을 하셨는데 제일 비싼 옷들로만 고르셨습니다. 백화점에 가봐야 명품을 사드리지 못할 걸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쇼핑을 자주 오셨죠. 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아예 대놓고 백화점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럼 저는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카드를 꺼내 백화점에서 쉴 새 없이 긁어댔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희한하게 저희 신혼집에서 서리를 많이 하셨어요. 옷과 반찬뿐만 아니라 고가의 샴푸와 화장품, 마스크팩 등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가셨어요. 제가 사드렸는데도 꼭 저희가 쓰는 게 탐이 나셨는지 슬쩍슬쩍 가져가셨답니다. 이 정도면 추접스러운 수준 맞죠? 제 눈에만 시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죠? 결혼 1주년이 지나자 아빠가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엄마와 함께 치킨집을 차리셨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욕심을 부려 100평의 가게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들러 치킨과 호프를 한 잔씩 하는 곳이면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크게 시작하셨네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긴 하지만 치킨은 다른 영역이라 걱정을 했는데 처음 엄마가 만든 치킨을 맛보고는 그런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평생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치킨집은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가게가 넓어 대기가 거의 없었고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었으니 평일이고 주말이고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부모님은 직원을 여럿 구했지만 일손은 항상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퇴근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도와드리고 집으로 갔네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치킨집 대박 소식을 듣고 축하보다는 질투를 하셨습니다. 치킨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데다 헐뜯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엄마는 치킨집이 잘 된다더냐? 어머님, 완전 초대박이 났어요. 저랑 남편이 매일 가서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라니까요. 뭐시었지? 내 아들을 데려다 닭 튀기게 하고 있다고? 너, 내 아들이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냐? 제가 아차 하는 순간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서 1시간만 도와드리는 거야. 저녁 시간에 손님이 몰리니까. 그리고 맨날 치킨에 생맥주를 공짜로 주신다고. 우리 부부 데이트값 따로 안 나가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이고 이 화상아, 넌 남의 집 가서 종노릇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닭이나 튀기고 있어? 엄마 잊었어?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날마다 떡볶이 만들고 튀김 튀겼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세탁소를 하셔서 내가 다림질을 손에 굳은 살이 잡히다 못해 터질 때까지 했다고. 또 고등학교 때는 족발집 하셨을 때 내가 엄마 아버지보다 많은 족발을 썰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 나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네. 엄마,
그동안 집에서 봉사한 봉사료 줘. 이놈의 새끼가. 아유 짜증나. 니들 밥 다 먹었으면 그만 가라. 엄마, 그러지 말고 장모님 가게에 한번 놀러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랑 현정이를 연결시켜준 분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야 현정이가 예쁘니까 그랬지. 아무튼 난 치킨 별로 안 좋아해.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가든지 할 테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봐. 시어머니는 시샘 때문에 치킨집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과 퇴근해서 치킨집을 갔더니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치킨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답니다. 어머님, 치킨 맛있죠? 그런 대로 먹을 만은 하네. 네 말 듣고 초대박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양념까지 핥아 드셨네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내 친구가 모자라다고 하네. 한 마리 더 튀겨와라.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입은 그저 그렇다고 하셨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엄마의 치킨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2마리를 더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계산대에 있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치킨 3마리에 맥주 506잔, 총 6만 원 나왔네. 순잔 너 설마 나한테 계산하라는 거니? 이 몸이 행차해 주셨는데 당연히 공짜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오늘은 그냥 가. 처음이고 하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진작 그럴 것이지. 친구이자 사돈한테 밥값은 왜 받으려고 하니? 어쨌든 치킨은 먹을 만하다. 열심히 팔아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대신 계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을 도와주러 온 저희에게 무슨 돈을 받느냐며 손사래를 치며 가게에서 나왔네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가 없는 낮에도 치킨집을 찾아가셨답니다. 지인과 둘이 가거나 셋이 갈 때도 있었는데 혼자 가셔서 치킨 1마리를 거의 매일 뜯고 가셨죠. 그런데 한 번도 계산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그렇다 치겠는데 한 달 내내 와서 공짜로 드시고 가시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일을 도우러 갔을 때도 계산대에서 지갑 꺼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또 그냥 보내드렸어? 계산을 하고 보내야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데 어쩌겠냐? 엄마는 그 말을 믿어?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오셔서는 반찬이고 내 옷이고 마음대로 가져가신다고. 뭐야? 네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막 나가고 있었니? 나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서 써먹는 게 아니라더니 말숙이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엄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짜로 드릴 거야? 그럼 어쩌겠니? 내 자랑스러운 사위의 엄마인데. 일단 넘어가자. 너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괜히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말고 말이야. 엄마는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사돈지간이니 이해하고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뻔뻔해져서 친구분들을 3명 이상 모시고 왔어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공짜로 드시고 떠나셨죠. 남편은 그걸 보다 못해 따로 돈 봉투를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며 괜찮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제 남편은 치킨집에서 매일 일해주는 것도 모자라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와 회식까지 했어요. 손님들이 빠지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 딱 맞춰서 수십 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는 남편의 행동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서비스를 왕창 드렸죠. 그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오서방, 오늘은 그냥 가. 매번 매상 올려주는데 한 번은 그냥 가도 괜찮다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날마다 오셔서 공짜로 드시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저까지 공짜로 먹으면 되겠어요. 얼른 받으세요. 아니야, 오늘은 진짜 괜찮아. 자네 덕분에 장사도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장모가 차려준 밥상 먹었다 치고 넘어가자고. 이러시면 곤란한데. 그럼 장모님,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산 안 해주시면 다른 곳으로 회식을 갈 겁니다. 아셨죠?
알았어. 앞으로도 자주 회식해. 서비스 팍팍 줄 테니까. 정말 고맙네. 그렇게 남편은 지갑을 닫고 치킨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퇴근을 하고 치킨집으로 향했는데 남편은 야근이 잡혀서 혼자 가게 되었어요. 치킨집 밖에서 보니 이미 만석이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도와드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드시더라고요. 아, 며느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치킨집 안에 있는 손님들은 모두 저를 주목하며 며느리가 예쁘네, 이야 순자 성공했다, 예쁜 며느리의 치킨집 하는 사돈까지, 그러게 말이야 이 기집애 부러워 죽겠다, 어이 며느님 여기 와서 한 잔 받아 하며 시끌벅적했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닭을 튀겼습니다. 엄마, 어머님 무슨 일 있어? 친구분들로 가게를 꽉 채웠네? 글쎄다. 다들 방금 들어와서 나도 잘 몰라. 일단 주문 들어온 거 다 튀겨보자. 현정아, 알바생 공고 냈으니까 며칠만 더 수고해줘. 다음부터는 도우러 오지 않아도 돼. 에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빨리 닭이나 튀기자. 그래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직원 3명과 같이 닭을 신나게 튀기고 양념을 버무려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드렸답니다. 또 생맥주에 소주, 복분자까지 술과 치킨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드셨는데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나중에 계산서를 봤는데 치킨 80마리와 술값을 더해보니 23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하루 매상보다 많이 나와서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